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국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오늘의 우수 국감 의원을 선정하고 아침 회의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수 국감 의원은 최이배 의원으로 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규정하고 사법농단 임명사전을 발행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쉽게도 최 의원께서 일부 국감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들은 수차례의 위장 전입 등 흠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무결점 후보부터 먼저 표결을 해야 합니다. 두 당이 양심에 의거해서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결단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비난을 할 것이라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게 해야 합니다. 바로 흠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국회 전체를 비난하면서 직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고용쇼크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 전반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 방안에 개탄합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2달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예산 심의와 개정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오는 12일에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도가 충분히 의심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에 창업한 청년 상인의 Q 폐업률이 59.3%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임의 판단으로 36.9%로 표시한 것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8차 회의를 앞두고 9월 11일에 8개 주요 그룹의 관계자를 불러서 고용 및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2022년까지 민간 프로젝트 이행으로 일자리 9만 2천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수치는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만들어낸 수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대처 과정이 인식과 방법 모두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일자리는 민간에서 정부가 짜내서 만들고 고용 숫자는 억지로 맞추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고 이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러한 근자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우리 경제는 빨간색 경고등이 계속되다 못해 경고등에 불이 날 지경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한 인식을 갖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정부의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자 의원님. 최기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력 발병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매년 3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력이 천천히 전염되고 천천히 발병되는 병이다 보니 우리 정부 대응도 느긋하고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4년간 치료를 받지 않고 연락 두절된 결핵 환자는 총 188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이 환자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에 환자 관리를 떠맡기는 사실상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결핵균을 계속 뱉어내게 됩니다. 그 결핵균에 노출되면 건강한 사람도 결핵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연락이 안 된다고 방치한 그 결핵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결핵균을 내뿜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결핵을 퇴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치료도 적극적인 예방도 아닌 일회성 정책으로는 결핵 퇴치 운동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치료를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치료할 수 있도록 전담팀 마련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원천 의원님. 우리가 9월 2일 날 우리 바른미래당이 농어촌 평생협력기금의 협조함을 우리 바른미래당이 농어촌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1월 11일 날을 기념해서 1111만 원 모금을 하자고 했는데 당론으로 이게 정말 의미 있게 오늘 100여만 원이 더 거쳐 1220만 원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5대 기업을 증인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언론에서 뭐 갑질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갑질이라면 10번이라도 하겠다. 지금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를 통해서 그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이 무역 이득을 공유하자고 해서 만든 2년 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법을 만들고 민간기업이 5대 그 회장들이 같이 공유하겠다고 약속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에 걸쳐서 2천억이 거쳐야 되는데 거의 불과 민간기업에서는 한 5억 정도 출원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랬나 했더니 과거에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그러한 그걸 같이 연결해서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국정농단 기금하고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의 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서 아주 흔쾌하게 적극 협력하겠다는 거에서 정말 FTA를 통해서 어렵게 지금 거의 시들어져가는, 다시 얘기하면 도시근로자 소득이 6천만 원인데 우리 농촌
농가 소득은 3,800만 원, 6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을 이 기반을 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미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접근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5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하나 꼭 더 얘기할 거는 지금 세월호가 2014년 4월 달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도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됐는데 이제 인천에서 제주까지 그 새로 운항 허가를 사업자를 4월 달에 선정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업자 선정이 의혹 수송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인천에서 제주까지 그 항로에 대한 안전 또 안전 또 안전인데 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업자 선정 의혹 수송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발언하실 의원님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국정감사 첫날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의원입니다만은 파이팅을 보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어제 김수민 의원께서 문체위에서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한 특검 문제 부분을 질의하시면서 타당 의원님과는 또 차별화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더욱 돋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사위 아까 우수국가무원으로 지명된 최이배 의원님 사법농단 임명사전을 만들고 제기하면서 또 같은 법사위에 있는 오신환 간사님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 자리에 방금 말씀하신 정운천 의원님께서 농어민 상생협력기금 이게 워낙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정 의원님께서 나서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간에 모금운동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민의 날인 11월 11일에 1,110만 원을 모금해서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우리 국회에 있는 바른미래당이 농어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선적으로 표명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업들의 출연 약속, 또 이에 더하여서 정부의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것까지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목표를 두고 이런 일을 완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어제 5대 기업의 주요 임원들이 출연 약속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저는 한 70%, 80%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회가 정부가 나머지 또 매칭 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고 우리 동해수의 간사이신 정우천 의원님이 주도를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13개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에 또 주요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2일차를 맞아서 바른미래당은 오늘의 핵심 컨셉을 경제로 정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이야기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과 역전이 됐죠. 코스피 코스닥
이 7일 연속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일 예정된 고용 동향 발표가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간 우리 당이 해왔던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또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된 국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2일차 주목해야 할 상임위로 저희는 환노위와 정무위, 산자위 세 곳을 정했습니다. 상임위 핵심 이슈하고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노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정감사장에서 강조를 할 것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의 무한대책 마련 시국을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결과를 3년 8개월간 있었던 그 부정수급의 결과를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 일자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그 결과 자료를 발표를 할 거고요. 외국계 증권사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문제점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바른미래당 제1차 국감대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